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순사회 편익 x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들을 P로 정리하시면 이제 절편이라든지 또 연립하시면 교점이라든지 균형들을 모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진 몰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 수요 곡선의 경우는 이제 QD는 100-2P니까요. 여기 절편이 100일 것이고 세로축 절편은 이제 Q가 0일 때니까 50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곡선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0의 형태가 지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P 절편이 그 일단은 20이 보여요. P 절편은 20인데 그런데 이쪽 마이너스 가로축 절편은 마이너스 80입니다. 저기 있죠. 그래서 좀 완만한 형태로 이제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두 개의 수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이제 구하신다면 이제 P는 30, Q는 40 이렇게 도출이 되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는 30일 때 교차하고 그 다음에 40인 점에서 둘이 만나게 되니까 따라서 공급곡선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것이고 수요곡선은 여기를 교차하면서 100을 만나게 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그 수요곡선은 세로축으로 읽어줄 때에는 마지널 베네핏이라는 한계 편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편익 아래의 면적이 토탈 베네핏, 토탈 편익이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이 위에 있는 바로 이 삼각형으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생산자 잉여의 경우는 요 이제 QS라는 것은 세로축으로 읽어줄 때에는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한계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읽어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가변 총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비용으로 부르는지는 또 뒤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가변 총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이 크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CS, 이쪽을 PS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면적이야 뭐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정답은 2번으로 도출이 됩니다. 커피와 크루아상은 서로 보완제이다. 커피, 그 다음에 크루아상은 둘 사이의 관계가 보완제이고요. 그리고 커피와 밀크티의 관계는 대체제입니다. 커피 원두값이 급등해서 커피 가격이 인상했어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인상한다면 그렇다면 커피 소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 소비량이 줄어들게 될 때 원두값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커피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원래 이곳에 위치했다면 그 원두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커피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같은 말이죠. 상방 이동, 좌측 이동 같은 말이고요. 니은 크로아상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현재 커피는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크로아상 역시 마찬가지로 보완제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크로아상 역시 보완제잖아요. 보완제는 이제 특정제와의 보완제의 소비량이 감소할 때 해당 제와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이 위에 있는 이제 삼각형이었을 텐데 이제는 균형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이제 이만큼 줄어들게 되죠. 원래 이 크기가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크기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CS가 사라지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정확히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크로아상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틀렸죠? 크로아상은 감소하고요. 리을 밀크티 시장의 총잉여는 감소한다. 자, 밀크티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커피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밀크티의 경우는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니 총 판매량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자, 원래 총잉여라는 건 이제 소비자 잉여랑은 달라요. 여기서의 총잉여라는 건 소비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이 전체 면적을 우리가 총잉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총잉여의 크기는 소비 수요 곡선 밑에 있는 면적으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음 밀크티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균형에서 P 곱하기 Q 보이시죠? 이제 P 곱하기 Q가 바로 총수입이 되는데 그 박스가 확연히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물어본 게 많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내용만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잉여는 자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QP 평면에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원래 CS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바깥쪽으로 커진 것 같죠? 예, 커지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모든 경우를 대변하진 못해요. 공급 곡선이 만약에 수직으로 주어져 있다면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자 평행하게 이동했다면 소비자 잉여는 요 삼각형이었는데 위로 가도 크기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 자체가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제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급 곡선이 특이하게도 우하향하는 형태가 전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도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적어도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하죠.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제 특이한 경우도 가능해요. 한 시장에서 각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이제 D는 30-P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소비자는 5명이고 공급 곡선도 제시를 해줬죠. 문제 선지를 보니 가격이 얼마일 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전체 수요 곡선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균형을 먼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가 5명이잖아요. 자, D라고 해보죠. D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DI라고 합시다. 모두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5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5번 더 하시면 돼요. 5개 썼다고 생각하시고 5번 더 하면 ODI는 150-OP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개개인이 2개 쓰면 전체 수요량은 10개 맞죠? 자, 이게 바로 전체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요 곡선은 150-O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급 곡선은 뭐 처음부터 20P 이렇게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시면 교점 가격이 15, 6. 그러니까 가격은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D 전체하고 S의 합은 아니고요. 각각이 둘 다 이제 120이 됩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그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QP 평면에서 이제 세로축 절편이 요 수요 곡선을 먼저 그리시면 세로축 절편이 P는 30이잖아요. 30이고 여기가 150 이렇게 도출된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공급 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미 우리가 뭐 균형을 좀 구해놨단 말이죠.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6인 거죠. 그래서 0점에서 우상향하는 S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자, 1번 가격이 4일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가격이 4로 제시가 된다면 수요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 것이고 문제없죠. 두 번째, P가 5일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현재 이제 균형이 구해져 있을 때 이 뭐 가격 이거 뺀 거죠. 총 편익에서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 이제 받은 금액에서 공급 곡선 밑에 있는 걸 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균형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위에 있는 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 그다음에 요 MC 밑에 있는 여기 사다리꼴의 모양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이게 자중 손실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또 이거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은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죠. 자,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장 극대화된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여기 교점일 때 이제 CS하고 이제 PS의 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CS는 여기고요. 그때 PS는 밑에 있는 삼각형이 되어서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풀 때는 2번이 틀렸다라는 걸 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P가 20일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만약에 P가 20으로 설정이 된다면 이만큼밖에 수요하지 않는데 공급은 훨씬 더 많죠. 이 크기를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고, P가 60일 때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세로축에 3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유보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유보 가격 위에서는 소비가 0인 거죠. 그래서 소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 곡선이 S는 P로 바뀌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변화한다.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해요. 위에서 준 함수하고 달라지면 교점 값이 달라지니까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